두 번째 주제는 유튜브 기반 채널의 기업화입니다. 요즘 시장을 대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와닿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튜브의 경제 또는 증권 관련된 전문 콘텐츠들이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 3프로TV 채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초대형 채널이죠. 이 유튜브 채널 이쪽에서 주식시장 상장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상장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 캐리소프트. 그쵸? 캐리소프트 있군요. 캐리소프트가 일단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시도를 했던 데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갖고 있는 그 샌드박스 네. 상장을 이제 취소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에도 있었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또 뭐 트레저 헌터라는 곳도 상장을 준비하다가 철회를 했지만.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유망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려하는 시선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우려스러운 거는 일단 이게 긍정적인 거는 네네네. 일단 컨텐츠 하나가 아하. 잘 성장을 해서 예. 회사처럼 이 기업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하게 돼서 수익이 나오고 네. 대표적으로 이게 그 사업의 성공을 좀 논할 때 네. 나 상장했어 이러면은 와 성공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로 가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고 저는 좋은 효과라고 그건 봅니다. 좋다. 네, 하나의 컨텐츠라는 게 뭐 주식 컨텐츠든 연애 컨텐츠든 뭐든 네. 간에 일단 재밌잖아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좀 강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본 거고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이게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용자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뭐 구독자 수 기반으로 된 거고 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시국에 가자 열풍할 때 이 주린이들의 그 마음을 잡아서 순식간에 커졌죠. 네, 이거였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예. 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겠습니다. 저는 또 제 전직이 원래 또 브랜딩을 했던 거니까 예. 약간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아닐까.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네. 아쉬움. 그럼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아쉬움이 좀 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구독자 수의 정체라든지 조회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된 거고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쪽에선 초유의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필요한데 아하. 예, 그런 모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는 많은데 정체가 돼 있고 네. 최근에 그 조회수를 좀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네. 언론에 나온 거는 뭐 5만 회 평균 30개 기준으로 최근 뭐 3, 40개 기준으로는 5만 회다 하는데 일주일치에 보면은 몇천 회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구독자에 비해서로 많이 네. 좀 줄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 아닐까. 그리고 타이밍도 일전에 뭐 진짜 약간 그 인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인기 엄청날 때 했으면은 오히려 네. 더 성원을 받을 텐데 또 그동안에 또 여기 이제 이게 사람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좀 콘텐츠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이 좀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탈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 구조 이렇게 뭐 보게 되면 이게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로 우회 했대요. 상장을. 직상장이 안 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도 뭐 많은 뉴스폴로에 나왔지만 고민이랍니다. 네.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영업 매출 나왔던 것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네. 또 앞으로 비전을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비전은 목표는 우리 사업계에서 써 이러면 연말에 내년에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내가 올해 3억 매출했는데 내년에 5억 하잖아요. 네. 27년 매출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고민이 이제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거래소에서도 고민하는 거, 또는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3프로TV 말고 예. 200만 명, 300 이거는 우습게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뭔지 아세요? 쯔양이라고 유명한 네. 또는 뭐 이 먹방. 먹방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도 상장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사실 수백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대형 초대 네. 유튜버들이 제법 그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그럼 그 요건이 이분들이 되면은 좋은 점은 네. 이분들이 되면 뭐 그 쯔양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도 이 코너가 잘 되면 우리 컨텐츠가 네? 상장 기대감도 네.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원희와 호에 이래갖고 우리도 상장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네. 저는 좀 가볍게 다뤄봤습니다만, 예. 네, 이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대감과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요거만 좀 말씀 들어보죠. 이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문제 이런 것도 좀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네, 이게 이제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일반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전체 뭐 제가 뭐 대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팬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내 편이잖아. 내 개민 우리 개미들 편이잖아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문제 소지는 아니지만 예.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벌써 투자금을 좀 벌써 뺐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액면가로 만약에 한 사람이 100원짜리였어요. 네. 근데 지금 35,000원 정도에 한대요. 그러면 350배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이 보통의 그 평균치를 보면 거부감이 생겨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이 런칭을 그러니까 상장을 잘 했다고 해도 향후에 사업을 할 때 이 구독자, 그다음에 이 충성 고객들이 좀 이탈하는 게 지금도 있는데 좀 이 상실감이나 뭔가 좀 이 약간 도덕적인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이탈률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제가 브랜딩을 했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우려스러운 포인트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어떤 점이 긍정적인 있을까요? 면은 네. 창호 앵커님과 저의 네. 꿈을 이룰 수 있게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하는 분들에게는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상장을 못한다. 못해도 저희에겐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죠?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공을 하러 열심히 하면 된다. 저희 한번 하자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언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주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투자 뉴스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